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말이죠. 그 뒤 명태균 씨도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는 가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거기에 맞는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가십이란 단어는 어제 대통령실 설명에도 등장을 합니다. 가십성 신문 몇 장으로 젖은 장작에 불이 붙겠냐라고 했죠. 분명한 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대통령의 육성은 가십은 아니었습니다. 이바리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일단 수사는 명태균 씨가 규정한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시각도 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예고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 함께 보시죠. 대통령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명태균 VIP 두산 방문 이틀 전 알았다. 잠시 뒤 보도될 내용입니다. 저희가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동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6월 22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창원에 있는 원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합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전, 그러니까 6월 20일에 명 씨가 대통령이 두산 온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대회비입니다. 그런데 명 씨가 대회비인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릴 텐데, 자 여기 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취재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일정을 이틀 전에 알 수 있을까요? 명태균 씨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대회비고 보안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일정을 알 수 있는 세 개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호처가 일단 알죠. 경호처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그 행사 담당하는 비서실 직원들은 알겠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 중에 담당자는 알 겁니다. 극소수만 알겠네요. 네, 그렇게 세 파트에서 아주 극소수 인원만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명태균 씨가 도대체 어떤 공적 지위에 있길래 이런 대외비 사항을 이틀 전에 미리 알고 주변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보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정말 뭐 들을수록 뭐 사건이 전개가 될수록 굉장히 더 기가 막히고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알 수 없지만 퍼뜩 떠오르는 것은 5월 9일 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의 녹취록이 처음 나온 날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 지켜주시고요. 내일 취임식 꼭 참석해 주세요. 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가 불현듯 머리를 스쳐갑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새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 사안을 명태균 씨가 미리 알았다면 대통령실로 특정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일정이라는 것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일부 좀 사전에 공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굉장한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뭐 김영선 의원은 서울 일정을 하고 지역 일정은 명태균 씨가 챙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한 것을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명태균 씨가 이틀 전에 알았다면 그것은 뭐 문제될 소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마침 명태균 씨의 의혹을 둘러싼 여러 조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포함돼서 규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창원에 있는 원전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 건 2022년 6월 22일입니다. 당일에 이제 방문하면은 대통령 일정은 방문한 뒤에야 외부에 이제 공개가 되고 언론 보도도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6월 20일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온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저희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잠시 뒤에 보도할 예정인데요. 김보엽 의원님, 예.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출입할 때도 보면 다음 날 일정을 공개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예. 오후 4시, 5시 이 정도의 기자들한테 믿을 만한 기자들한테만 살짝 알려주고 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일 일정은 보통 당일 오전에 공개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기자들도 모르는 정보, 명 씨가 알았다는 것, 이거는 내부에서 내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내통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고요. 정광재 위원님은 여러 이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청와대 출입할 때 대강 뭐 어느 정도의 지역 일정이 있다는 것은 취재를 통해서 좀 알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날 뭐 당일에 이 대통령이 오늘 간다 이렇게만 특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의 흐름,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뭐 지역 일정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정보가 반드시 새나갔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을 제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기업이고요. 이게 대통령의 취임 이후의 원전 행보의 거의 신호탄 같은 일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주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일정이고 그래서 더더욱 보안이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영남 위원님?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비상장 기업을 방문한다. 뭐 그것도 보니까 지금 자료화면 보니까 김영선 의원은 그때 참석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료화면에 비춰지지 않는 거로 봐서. 그러면 김영선 의원한테 통보될 리가 만무하죠.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더라도 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 아니었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안 짓는다 아니면 뭐 원전 포기하는 정책으로 5년을 보내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이 다시 원전 쪽에 뭐 수출을 비롯해서 다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대통령의 외부 행보로 직접적으로 보여진 것이 임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통령 방문이었는데 네. 공교롭게 보니까 저 방문할 때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근데 대통령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해갖고 2달 후에는 6월 22일 종가보다 한 40% 이상 뛰거든요. 거의 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주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하필 왜 상장 기업
방문 일정을 이렇게 며칠 전에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됐는지, 또 그 사람이 그걸 미리 알면서 상장 주식을 통해서 무슨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뭐 팁을 줬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부적절한 일이 되겠죠. 예, 어떤 녹취인지 제가 이제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JTBC 뉴스룸의 보도를 통해서 녹취 내용 전부를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나왔는데 이런 입장을 일단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뺐다고 합니다. 예정된 수순이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지금 명태균 씨의 의혹들은 많은데 그중에서 검찰의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개인 비리 쪽에만 집중되고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전망을 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죠. 그동안의 검찰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불신받고 비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명태균 씨 그 호기롭게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에서 나는 정치자금법 수사받으러 왔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기가 어떤 혐의로 수사받으러 왔다라고 그거를 딱 국한해서 한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처음 봤고요. 예.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수사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놀랐고 또 수사받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더 놀랐잖아요. 뭐 호통치고 기자들한테도 아주 싸우려 들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혀를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을 그냥 방치했잖아요.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다가 네. 그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만료돼가지고 아예 끝나버렸고 정치자금법 하나 남았는데 다른 사건들이 그 뒤에 9월 5일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작년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하나만을 혐의로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도대체 창원 그 정유미 지검장인가요? 뭐 입에 단내나게 수사하고 있다. 또 수사 인력도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뭘 수사한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 공천 개입이나 여론 조작 문제나 뭐 창원 산단 문제, 국가 그 산단 지정 문제나 이런 것들 다 그냥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증거들, 뭐 녹취록들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특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다른 것을 대답해야 되냐? 물어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창원지검 관계자는 하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은 상황입니다. 정광재 위원님, 예.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검찰은 다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사가 이제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입증이 쉬운 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으로 명태균 씨를 구속하고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들여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창원 검찰에서도 그런 설명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명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저는 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명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큰 범위로 확대되는지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다른 사안으로 확대될 건지 예. 아니면 당사자인 명 씨가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인하는 증거를 다 이제 탄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뭐 찾아낼 수 있다면 혐의가 더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는 이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검찰과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네. 뭐 대통령실과 어떤 뭐 입을 맞춰서 이 사안을 돌파해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현재 가장 유리한 범죄 혐의가 무엇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8종 분량이랍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요.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명태균 씨가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구속 사유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8쪽 통상 청구할 때 저 정도 분량이 되나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핵심은 범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주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를 쭉 적는데 물론 범죄 사실이 많으면 뭐 8쪽이 아니라 뭐 수십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지가 11개월 정도 됐고 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갖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진 지가 2달이 지났거든요. 9월 5일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구속 만기 제도를 두고 있어서요. 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가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시기부터 명태균 씨가 조작한 여론조사가 활용이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가 알았느냐.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 한 글자도 안 포함되어 있으면 구속 만기 20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과연 수사를 해서 기소할 만큼 충분하게 증거 확보를 할 시간적 여유가 될지가 대단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뭐 얼마 돈을 받았다는지 그게 사건에 기소되는 부분의 전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예. 김보엽 위원 보시기에도 예. 개인 비리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창원지검 관계자가 공천거래 혐의 외에 나머지 제기되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나머지가 더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이 아니라 이미 제기됐고요. 왜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은 것 때문에 관심 갖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공천에 개입을 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왔지요.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 영장에 보면 마치 친분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팔았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공관위가 들고 왔다. 김영선 좀 해줘라. 당에서 말이 많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윤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그리고 검찰 구속영장에서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고 검사 11명이나 투입을 했는데 조기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 어디에서 연결고리를 예쁘게 끊을 수 있을까?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과거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뇌물 받았고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분명한 영상까지도 등장했는데 그 사람인지 특정할 수 없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재수사까지 해서 뇌물 준 윤종천은 아직도 빵 살고 있고 예. 김학은은 구속 기소가 됐지만 막판에 공소시효가 다 됐다 혹은 증언을 했던 누군가가 증언이 바뀌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몸통이 빠져나간 거죠. 이번 사건도 명태균으로 딱 끊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 주어진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윤 대통령이 며칠 전 기자회견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자, 오늘 조간신문이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회견, 그 회견의 내용과 명태균 씨의 발언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그 가이드라인,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그 테두리 안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언론이 스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회견과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예, 대통령도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명태균 씨도 의견을 표명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거다라는 쪽으로 거의 양쪽 다 입장이 모아진 것 같아요.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 불과 몇 년 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활비로 당시 그 새누리당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돌렸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공관위 구성에 관여했다. 그거로 공천 개입했다고 기소하고 실형 2년 선고받게 한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 제시다. 딴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할 그 뭐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전 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된다. 예. 대통령은 7일 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는 9일 날 또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장군 멍군도 아니고 특히 대통령의 의견 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녹취록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는데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뭐 듣고도 귀를 의심했어요. 7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랬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초반에 해명을 할 때 경선 당시에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뒤에 뭐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아줬다.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서운했던 관계가 갑자기 몇 달 만에 통화를 하는데 공천을 누구를 주라고 의견 개진을 합니까? 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해명을 가지고 의견 개진할 수 있지 않냐라는 명태균 씨도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요. 누가 대통령께 몇 달 만에 전화를 해서 그냥 공적 지위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소위 우린 정치 브로커라고 부르는 사람이 김영선 딱 찍어서 공천 주세요라고 의견 개진을 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의견이 이루어지잖아요. 당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럼 이거 누가 봐도 공천 개입이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 결과를 놓고 의견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대통령도 7일 날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잖아요. 5월 10일 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일어난 이 팩트를 놓고 이거를 아니라고 의견 개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 너무 국민을 얕잡아 본다. 예. 그러니까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이거는 범법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놓고 지금 두 사람 다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잠깐만 말을 잇자면 명태균 씨가 공천을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천으로 100% 이어졌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한 게 맞죠.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 명태균 씨가 의견을 개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당시의 상황에서 봤다면 대선에서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 의견 개진으로 인해서 공천이 됐다 이거를 딱 확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청와대에 머무는 것보다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명태균 씨도 그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명태균 씨 때문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당의 얘기를 해서 공천을 결과를 뒤바꿨다 여부,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거 결국 당사자들이 다 입을 열거나 공관위원장이 시인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뭐가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글쎄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 육성으로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켰고 바로 또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다짐을 받았으니 내일 취임식에 안심하고 오시라 뭐 이런 통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입증이 됐다고 보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입증이 필요하다면 당시 공관위원회 구성에 참가했던 공관위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김모 당시 후보하고 김영선 후보를 놓고 끝까지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었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관위원장이 막판에 김영선 의원으로 밀어붙인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뭐라고 이유를 댔느냐, 그리고 거기에 뭐 당시 사무총장도 들어갔으니까요. 공관위에 주로 이제 외부에서 참여한 공관위원들보다는 당 내부의 현역 의원인 공관위원장과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사무총장이 강력하게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주장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말이 먹힌 거죠.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 전화 쓰던 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 포렌식에서 수사 자료로 쓰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되죠. 그 안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의혹이 또 하나 제기된 건 KTX 특급 열차입니다. 특급 열차를 명태균 씨가 탔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그 안에서 만났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김해에 봉화마을에 권장숙 여사를 만나러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디로 진영역인지 하여튼 어디로 오느라.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알겠다고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차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때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특급 열차를 본인이 직접 탔다. 열차를 이제 그 대통령하고 여사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차하고 좀 다르다. 해서 나중에 뭐 특급 열차라는 그 열차를 본인이 탔다 하면서 약간 경험담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이제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자, 명태균 씨가 탄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전언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 부부가 타는 KTX는 특별 열차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예. 일반인들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코레일 앱에도 안 나오고요. 예. 그거 예매해서 탈 수도 없고요. 대통령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겠네요. 그쪽에서 단거리 업무를 보러 갈 때, 혹은 일기가 안 좋아서 헬기를 못 탈 때, 이럴 때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에
전용 차량 안에 회의 공간, 경호에 필요한 시설, 특수 보안 시설, 통신 시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타보셨어요? 아니요, 못 타봤습니다. 예, 출입 기자도 안 태워주나요? 예, 조국 대표는 한번 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민정수석 당시에 한 번이요. 예, 예. 수석 비서관도 한번 타봤다. 예, 예. 정광재 의원은 타보셨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 때? 저건 국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VIP만 타시고 꼭 필요한 인력만 타시고 취재 인력들은 차량을 이용하죠. 예, 청와대 타보지 근무했던- 못했습니다. 예. 청와대 근무했던 김윤정 의원은요? 그때 저희가 KTX가 없었어요. 아, KTX 네, 없었던 시절에 네. 청와대 네, 저희 근무하셨군요. 비서실 다 그 마이크로버스로 이동을 했죠. 예. 저런 식으로 이동하지 사실 그 KTX 뭐 특별 열차를 타본 기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나간 사진이 특별 열차인 것 같아요. 김보엽 의원님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일반인이 탑승한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탑승을 합니까? 그리고 운행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아요. 명태균 씨가 그 차에 타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만났다면 그건 대통령실에서 이때 김건희 씨가 이걸 이용해서 갑니다. 면담을 이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알려주고 차량 탑승을 허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 차를 탈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줬다, 허락해줬다, 태워줬다 이 말씀이네요. 정광재 의원님, 당장 야당에서 이것도 이제 조사해야 된다, 국정조사 필요하다, 상설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최근에 상설특검과 관련한 그 규칙을 바꿔서 얼마든지 민주당이 우리는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네,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민주당이 그러면 오히려 특검과 같은 실효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반대하는 특검을 무리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설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게 단순한 정치 공세용이구나. 예. 특검을 정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특검 공세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불통 내지는 뭐 거부권만 행사하는 불통 정권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시키기 위한 거지. 지금 상설특검 규칙 바꿔서 야당만 추천을 해서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추진하겠다면 상설특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일정이 시점이 대통령 취임 거의 직후이거든요. 김 여사의 첫 일정이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5선에 성공한 직후이기도 합니다. 앞서 두산 애너빌리티 이 일정도 그렇고, 이거 사전에 누가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오면 된다, 혹은 타면 된다, 이런 것들까지 다 조율이 돼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지나가는 열차 손들어 준다고 태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당 의원 시절에도 대통령 VIP 열차 못 탔죠. 저 못 타봤습니다. 예. 근데 그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갔다라는 소문은 있었어요. 아마 그 소문이 난 게 이 특급 열차 이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김 씨의 본이 갔대요. 네네. 선산 김 씨라 뭐 그 열차 타고 가면서 뭐 아주 친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은 난 적이 있는데 명태균 씨까지 그 열차에 탔던 거는 몰랐습니다. 그 소문까지는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김영선 의원이야 오선 의원이니까 누가 봐도 얼굴을 아니까 아마 알아보고 그런 소문이 미리 났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열차에 동승을 했더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렇게 전용 열차에 동승을 시킬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친하고 뭐 표현 그대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이여야 가능하겠죠. 예. 경호처까지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일정을 어떻게 알았느니 어떻게 탔느니도 중요한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김 여사도 명 씨와 거리를 뒀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탄 게 맞고
김 여사와 교류가 있었다면 그 설명도 뭔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조차도 저는 거짓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핸드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몇 차례 뭐 개인적인 뭐 통화 내지는 문자가 있었던 걸로 안다라는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답변도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네. 이때가 김건희 여사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사과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고 했는데 취임하고 한 달여 만에 6월 13일 날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 KTX 사건이. 그때 전직 대통령 부인들 만나러 이제 가겠다고 해서 권양순 여사, 뭐 이순자 여사, 또 김정순 여사 이렇게 그때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던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는데 그때 코바나 콘텐츠 직원 동행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명태균 씨까지 이 기차에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여사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탑승 불가고요. 또 경호처에서 공유된 그 인원이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한 일인데 계속 뭔가 관계가 유지됐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에 9월 달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에 그때도 뭐 추모 그 빈소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조언했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총선 직전에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깐 몇 차례 뭐 그 연락을 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깨지는 거고요. 최근 이번에 총선 직전까지도 뭔가 문자가 오고 가고 연락이 있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진 거 사실 아닙니까? 그 문자도 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해명인데 계속해서 엇나가는 해명을 하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명태균 씨는 정작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정치자금법으로만 뭐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니까 완전히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더 발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보엽 의원님. 김건희 씨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 열차 태우면 안 되는 사람들 태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봉화마을 가는데 코바나 콘텐츠 전무를 데려가거든요. 이분도 예전에 국민대에서부터 알기 시작한 인연이고 팬클럽 활동을 했던 그 강신업 변호사였던가요? 그분하고도 또 무슨 단체를 같이 하고 네. 친분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나 열차 타고 가는데 심심하니까 같이 말벗해줘. 이런 식으로 태운 거예요. 대통령 부인의 행사로서 공적인 활동인데 그런 자리에 자기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앉히는 것 매우 부적절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이 뭔지 사가 뭔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대신 사과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탈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주의하겠다, 자제하겠다, 아니면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에까지 입장을 발표하시는 건 어떨까? 직접 본인의 직접이요? 육성으로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질문도 받고요. 뭐 질문까지는 예. 알겠습니다.